안녕하세요. 영동상촌 농원입니다. 이제 앞에 보이는 사과밭은 이제 3년 키운 사과나무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4년 차가 되는 나무잖아요. 그래서 유목들을 어떻게 언제 사과나무를 키워야지, 어디에 사과가 달리게 해야지 품질 좋은 이제 사과가 되고, 나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걸 이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초보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차례대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이제 이렇게 작은 묘인데요. 이게 부사 사과. 그래서 이게 식재할 때 이제 식재 거리가 이제 좁으면 좁을수록 이제 이 수세가 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접목 부위가 이제 노출이 많이 되게, 이제 작은 묘 같은 경우는 뭐한 10cm 노출되게 그렇게 이제 심으면은 되고요. 이게 이제 밀식이면 밀식일수록 깊게 심으면 수세가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식은 수세가 너무 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접목 부위가 좀 한 10cm 정도 노출되게끔 그렇게 이제 식재를 하셔가지고 이제 키우잖아요. 나무가 이제 어느 정도 키우면 7, 8cm, 이거 주간이라고 했을 때 이 주간에 7, 80cm 높이에 이제 처음 척지를 이제 사방으로 이제 받는 거예요. 이제 받을 때 자연적으로 눈에서 이제 나오는 척지도 있겠지만 안 나오는 것들은 눈에다가 이제 아상 처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숨어 있는 그런 눈이 이렇게 볼록하게 척지, 이제 지금은 이제 제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4년 차기 때문에 숨어 있는 눈이 요런 게 이제 숨어 있는 눈이에요. 요런 게. 그러니까 2년 차 정도에 내가 받고 싶은 부위에 여기 이제 숨은 눈이잖아요. 그리고 2년 차 같은 경우는 눈이 또렷하게 표시가 나요. 그러면 한 1, 2cm 위에다가 이렇게 칼집을 내주면은 여기서 새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7, 80cm 되는 부위에서 첫 척지를 받는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주간 굵기 있잖아요. 굵기에 비해서 최소한 3분의 1 굵기가 돼야 돼요. 2분의 1이 돼가지고 이 척지가 굵으면은 이 주간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게 양분을 굵으면 굵을수록 양분 소모를 많이 하고 한번 굵어지면 점점 굵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품질 사과가 안 돼요. 이게 질소 성분이 양분 이동이 너무 원활했을 경우에는 사과가 색이 잘 안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 같은 경우는 이 척지가 밀식이면 밀식일수록 보통 저 같은 경우는 1.5m로 심었기 때문에 3분의 1 기준으로 삼는데, 밀식인 경우는 더 가늘어야 돼요. 이게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되는 게 좋겠죠. 그런 이제 식재 거리에 따라서 재배 방법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첫 척지를 이제 7, 80cm에 받으면은 여기에 이제 제가 이클립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이클립을 해서 수평으로 이제 유인을 해줬어요. 유인을 2년 차에 유인을 해주면은 20cm 정도 자랐을 때, 이게 2, 30cm 이렇게 자랐을 때, 이것도 식재 거리에 따라서 식재 거리가 저같이 1.5m면은 20cm, 30cm 됐을 때 유인을 해도 돼요. 신초가 20cm, 30cm 자랐을 때 끝을 적심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끝에 성장점을 잘라주면은 요런 거 같이 요렇게 결과지가 나와서 요 결과지에 여기 끝에 여기 결과지인데요. 여기 꽃눈이에요. 여기서 사과가 달리는 원리예요. 적심을 안 해주고 수평 유인만 해도 가지라는 거는 한번 꺾어주면 양분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빨리 자라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척지도 빨리 안 굵어지겠죠. 이 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척지가 빨리 굵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유인을 해야 돼요. 유인을 했을 때는 결과지도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 같은 경우는 유인은 정말 중요해요. 3년까지. 그래서 이렇게 유인을 해서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이렇게 결과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과지 끝에 이렇게 꽃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지 하나에 한 5개 정도까지, 올해는 4년 차기 때문에 5개까지 착과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까지 유목은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4년 차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확이 돼요, 사과가. 그런데 유인을 잘 안 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 수평 유인을 안 하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결과지들이 안 나와요. 결과지들이 이런 게 안 나오고 도장지성 그런 수세가 세면서 이게 꽃눈이 6월 정도에 멎어야 되는데 안 먹고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덩 부위 위에 있는 게 너무 강하게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인만 잘하면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결과지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차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3년 차에 이제 이 결과지가 나온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4년 차에 여기가 사과가 착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만 유인을 잘하고 수평 유인을 잘하고 하면은 이렇게 4년 차부터는 이제 한 가지에 한 5개씩 착과가 되는 거예요.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5개 착과시키도 부사 같은 경우는 충분해요. 이게 손가락으로 아무리 눌러도 더 이상은 안 내려가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수평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꽃눈이 좋은 꽃눈이 이렇게 많이 왔잖아요. 이렇게 장가지. 여기도 3분의 1 법칙이 통하는 거예요. 이 척지 굵기에 비해서 결과지라든지 결과모지가 3분의 1 넘게 이렇게 굵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절단을 했잖아요. 여기 겨울에 전정할 때 3분의 1 정도 조금 안 되지만 이거를 내뒀을 때 이게 도장지성이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이 결과지들만 내둬야지 이걸 내뒀을 경우에는 양분을 이 가지 중에서 척지 가지 중에서 봤을 때 이 가지가 양분을 제일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도장지성으로 계속 자라겠죠. 좋은 양분이 왔을 때 사과에 집중이 돼야죠. 사과에 집중이 돼서 5개에다 양분이 공급이 돼서 대가가 나오고 품질 좋은 사과가 되는 거예요. 이 척지 아니 결과지, 결과모지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도장지성 세력지죠. 그래서 이걸 안 제거했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척지를 봤을 때 굵은 가지가 없잖아요. 굵은 가지가 없기 때문에 다 사과만 달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은 잎수가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사 같은 경우는 요 끝에 요게 정화예요. 정화. 여기에 꽃이 피서 열매가 여기에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거 요런 눈들 있죠. 요런 눈들은 잎이 되는 거예요. 잎이. 여기도 여기 안에 있는 거는 액화예요. 그러니까 좋은 과일이 될 수가 없어요. 요게 꽃도 펴요. 여기에 요 눈 보면은 요 좋은 꽃눈 위에 눈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결과지에 여기서도 꽃이 펴요. 꽃이 피면은 거기다 열매를 달면은 아주 소가 품질이 안 좋은 거. 이래 끝에 결과지 끝에 도톰한 꽃눈 있죠. 여기에다 사과를 착과시켜야지 품질 좋은 사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이제 수정이 돼서 열매가 달리면은 요 눈 같은 경우는 너무 바짝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건 한두 개는 이렇게 따줘야 되겠죠. 없애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것들, 요 뒤에는 이제 잎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만 해도 잎이 5개, 10개, 20개, 20, 30개가 여기에 잎이 돼서 강합성 작용을 해서 그 양분인 사과의 끝에다가 집중을 해주는 그런 원리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결과지도 끝이 도톰하잖아요. 이건 꽃눈이에요. 여기 이제 착과가 되면은 여기 뒤에 있는 거 한두 눈은 따주는 거예요.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 햇빛이 사과에 잘 쏘이고 나중에 저겹작업을 안 해도 잎따기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양분도 여기 집중이 되고 요 뒤에 있는 거는 만약에 꽃이 피면은 적화를 해서 꽃을 없애주고 열매가 달리지 않게 잎으로만 내두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잎들이 중요해요. 아주 제일 중요해요. 요게 요 잎들이. 그러니까 사과의 근처에 있는 잎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요 잎들은 없애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없애주지 않고 요게 있으면 올해 사과가 여기 달리잖아요. 그러면 또 사과에서 과대지가 이렇게 쭉 나가요. 그러면은 요 안쪽에 또 눈에서 올해 이제 순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순이 또 어느 정도 5cm나 자라다가 또 꽃눈이 될 수가 있어요. 요게 몇 개 중에서 한 5개 중에서 하나라도 좋은 꽃눈이 생기면은 올해 여기서 수확을 하고요. 그러면 안에 좋은 꽃눈이 있으면은 절단 전정을 해서 요 만약에 여기에서 5cm 자란 결과지가 나와서 꽃눈이 생겼다 이러면 겨울 전정 때 절단 전정을 해서 여기다 이제 사과를 착과를 시키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고 만약에 안에 꽃눈이 없으면은 여기서 사과가 달리면 올해 과대지가 나와요. 과대지는 거의 90% 꽃눈이 되는 거예요. 한 5cm, 10cm
수세가 세면 20cm, 30cm 자라는데 그때 꽃눈이 맺는 거는 안 좋은 꽃눈이에요. 그러니까 수세 관리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cm 이상 자라면 안 되고 과대지가 5cm 정도 자랐을 때 끝이 멎어 가지고 꽃눈이 되는 거죠. 그래 안쪽에 꽃눈이 없으면은 과대지에다가 올해 사과 수확하고 내년에 과대지에다 사과를 달아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만약에 안쪽에 꽃눈이 있으면 절단을 해서, 그래서 이 척지에서 달아나지 않게 많이 이게 밀식이면 밀식일수록 마찬가지예요. 이게 밀식이 아니고 식재 간격이 넓으면은 결과 모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가지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올해 나오는 요 결과지에서 나온 이제 꽃눈을 하나, 둘, 또 결과 모지 있죠. 그래서 내년에 3개까지도 달 수가 있어요. 이 가지 하나에 이렇게 축 늘어지겠죠.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결과 모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달지 않고 내년에 올해 이제 여기서 순이 나와 가지고 결과지가 생겨서 다시 이제 내년에 여기다 착가를 2개, 3개 시켰을 때, 이거는 식재거리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리고 밑에 척지하고 간섭이 없을 때 그때 하는 거지만, 요즘은 밀식 재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척지에서 결과지가 달아나지 않게 많이 20cm, 30cm 이상은 절대 달아나지 않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올해 수확을 했으면 다시 안쪽에 꽃눈을 오게 하는 게 이제 실력이잖아요. 오게 이제 수세가 적당해야지 꽃눈이 오는 거예요. 요 순이 나와서. 그러면은 절단 전정을 해서 내년 올 겨울에 절단 전정해서 내년에는 이제 요게 또 달리,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이 가지를 계속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3년, 4년, 5년 이래 되면은 지금 가지 나와 있는 가지들 있죠, 결가지. 이거 말고 이런 빈자리에서는 이제 가지가 안 나와요. 이런 가지는 5년 넘으면은 이런 데서는 절대 가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3년까지 이런 결과지를 받아놔야 돼요. 그러면 이 결과지들을 계속 교체하면서 자르고 절단하면서 걷어들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가지를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수세가 이게 이제 이 결과모지가 안 좋아지고 나중에 안 좋아지잖아. 이러면은 교체로 한 5개 정도 되면 바짝 절단을 해가지고 새로운 척지, 그러니까 결과지를 이제 교체하는 거죠. 강한 결과지로 이렇게 절단을 해서 눈을 한두 개 내두고 절단을 하면은 다시 나와서 그 해에는 꽃눈이 안 되래도 후년에는 되고, 그래서 교체해서 한 가지에 한 5개 정도 달게끔, 그리고 연수가 되면은 이제 7개 정도까지는 달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척지 관리를 하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일 중요한 게 3년까지 척지를 수평유인, 이거를 한 번만 3년까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척지를 만들어 놓으면 정말 할 일이 없어요. 척지가 수평이나 수평 이하가 되면 도장지가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더 중요한 거는 시비 관리를, 수세를 세게 거름을 많이 한다든지 비료를 많이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착가 수, 한 나무의 착가가 얼마 됐냐에 따라서 이제 생육 과정을 이제 지켜보면서 수세가 약하다 하면은 추비 한 주먹 정도 비료를 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수세가 적당하고 세면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시비로 해야 되겠죠. 비만 와도 그게 질소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척지를 이렇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사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유인이에요. 2년 차에, 2년 차가 제일 중요해요. 첫 해, 사과를 심고 첫 해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 유인을. 그래서 제가 식재하고 전지하는 방법,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척지를 수평 유인을 해서 이런 결과지를 받는 거예요. 결과지라는 거는 사과예요. 이게 사과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만큼 결과지 관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한 번만 이렇게 유인을 해 놓으면 나중에 전정할 것도 별로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보면은 주간에 비해서 아주 굵은 가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위로 가면 갈수록 더 이제 가늘어야 되겠죠. 가늘어서 직접 이제 결과지를 바로 받는 방법,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직 여기가 전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꽃이 피고 이럴 때 생육 중에도 저는 전정을 항상 가히 다니면서 해요. 그래서 그때 불필요하다 생각하면 그때 이제 자르는 거예요. 꽃눈이 온 걸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척지를 유인을 해서
결과지를 받는 게 사과 농사 성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이게 수세 관리. 그러니까 수세가 안정되게 하는 거. 수세가 더 약하면 꽃눈은 더 잘 와요.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수세가 약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흙을 갖다가 이렇게 전목 부위에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잔뿌리가 여기에 많이 나왔잖아요. 흙을 덮으면 거기서 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세 약한 거는 흙을 덮어주면은 밑에서 뿌리가 나오는 원리. 그런 식으로. 그러고 이제 거름도 많이 했고요. 수세 센 거는 거름을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수세가 약하다 보니까 꽃눈이 어마어마하게 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다 착가시키면 안 되겠죠. 이거는 이제 상황을 봐가지고 이 가지에도 한 5개 요 정도만 착가를 시켜야 되죠. 그래서 정례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강전정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런 걸 많이 잘라주고 꼭 달 때만 꽃눈을 남겨두면 좋겠지만 요즘 같을 때는 워낙 냉해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래 좋은 꽃눈이 있을 때는 함부로 막 없애면은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고 꽃이 피고 수정이 됐는지 사과가 달린 건지 확인을 하고 그때 없애도 충분히 돼요. 그래서 너무 타이트하게 홍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 부산은 워낙 꽃눈이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과가 꽃이 피서 수정이 되고 사과가 이제 한 요 손톱만하게 됐을 때 그때 정리를 해줘도 돼요. 그때 적과를 해줘도 되고요. 그러고 이런 거는 이제 추비도 자주 줘야 되겠죠. 사과가 몇 개 달렸나 그거를 보고 눈대중으로 수세가 약하다, 척지가 약하잖아요. 지금 가지들이 꽃눈이 많이 오고 그러고 나무색도 약간 붉은색을 띠잖아요. 그러면은 수세가 약한 거예요. 검은빛을 띠면은 수세가 센 거고요. 옆에 나무 같은 경우는 또 수세가 옆에 나무는 조금 더 세고요. 그래도 꽃눈은 뭐 워낙 많이 왔잖아요. 이렇게 척지에. 근데 옆에 나무는 수세가 이거는 꽤 세네요. 이거는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수세가 꽤 세요. 이런 거는 이제 추비를 안 줘야 되겠죠. 그 봄에 이제 좋은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 봄에 조금 과도하게 거름이나 비료를 주는 거는 그나마 괜찮지만 후기로 가면 갈수록 수세 센 나무는 절대 추비를 하면 안 돼요. 그래 사과나무를 봄에 5월달까지 양분은 좀 과도할 정도로 특히 조생종이나 중생종은 과도하게 해도 크게 이상이 없지만 후기에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지 품질 좋은 사과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목들 어떻게 키워야지 꽃눈이 잘 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유인이 중요해요. 3년까지만 유인만 잘 해놓으면은 정말 나중에는 자동으로 꽃눈이 잘 오기 때문에 한번 3년까지 유인을 안 하고 바빠가지고 너무 많은 과운을 조성해가 처음부터 너무 많이 몇천 평을 시작했다든지 이러면은 유인할 손이 모자라가지고 유인을 못해요. 그러면 1년, 2년 늦어지면 다행인데 이 나무들이 그걸 기다려주지를 않죠. 이렇게 지금 이 가지 같이 빨리 유인을 안 했을 때 여기 보면은 2분의 1 넘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냥 내뒀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데 가지가 없기 때문에 이게 빈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꽃눈은 하나, 둘, 셋, 4개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만 수확을 하고 이거는 이제 없애는 거예요. 이 가지는 내년에는 필히 없애야 돼요. 이렇게 유인을 늦게 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빨리 유인을 못한 거죠. 이 직립이 돼 있었던 거를 늦게 꺾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도 3, 4개는 올해는 수확을 하고 없애야 되겠죠. 예비지들은 이제 위에 받아 놓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은 유목은 이제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세 관리 부사 같은 경우는 수세를 정말 안정시키고 유인만 잘하면 정말 이제 3년차 4년차부터는 사과가 정말 많이 달려요. 그리고 유인을 한 나무에서 달린 과일은 색도 잘 오고요. 양분 흐름 때문에 그래요. 수평 유인을 하면 할수록 양분 이동이 많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직립될수록 질소 성분이 양분이 많이 이동해 가지고 사과는 좀 굵을 수는 있어도 맛이 없고 색이 안 오고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너무 장황하게 너무 많은 얘기를 했네요. 그래도 제 말 속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이제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한참 영상을 찍었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